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가는 길이 다르다. 선거가 다가오면 각종 시민단체에서 또 여러 이익단체, 직능단체에서 지난 4년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의정평가서를 이리저리 발표를 합니다. 저는 그런 활동이 시민단체로서는 당연한 일이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정평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의정평가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정치 교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줬던 최초의 보고서는 1992년 초에 발표됐습니다. 1992년 총선을 앞두고 1992년 초에 나라정책연구회라고 하는 정치시민단체가 의정평가 보고서를 직접 발표해서 공개했어요. 나라정책연구회의 당시에 그 실무 책임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나라정책연구회는 정치개혁을 표방한 시민단체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민단체로는 경실련이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름부터가 경제정의 실천 아닙니까? 정치개혁은 나라정책연구회가, 경제정의 문제는 경실련이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좌파의 참여연대니 이런 것들은 나타나기도 전입니다.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제가 그 전문가, 그야말로 각 대학의 저명한 정치학 교수들이나 이 활동가들, 제 기억으로 한 15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로 의정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동안 작업을 했어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두 가지 평가를 같이 하려고 했어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같이 하려고 했어요. 정말 만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죽다 살았어요. 보세요. 지금과 같이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30년 전입니다. 정성평가를 하는데도, 정량평가를 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정리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정량평가 3가지였는데요. 국회 본회의 출석률 다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 상임위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계산했어요. 그리고 법안 발의 건수, 그걸 국회의원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했어요. 그거 계산하는 데만 해도 몇 달 걸렸습니다. 그때 의정평가 보고서를 만들 때 진짜 제일 고생한 사람이 바로 우리 고성범 본부장입니다. 이 모든 사물을 다 밤새워가면서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성평가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정량평가는 객관적 지표, 출석률 이런 건 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정성평가는 내용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의정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열심히 국회에 출석은 했는데 그때마다 나쁜 짓만 했는지, 내용을 평가하지 않고서 출석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그때 판단했어요. 30년 전에. 그래, 정성평가를 하려니까 속기록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속기록이 수십만 쪽이었습니다. 4년간 국회의원들이 모든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이 책으로 엮여져 있는데, 그걸 당시에는 무슨 요즘 같으면 USB로 문재인이처럼 USB 하나에 달랑 다 담아갖고 김정은이한테 주듯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이를 다 복사를 했어요. 국회 가갖고 산더미처럼 자료를 쌓아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15명의 전문가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포기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서 포기했어요. 수십만 쪽을 읽어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걸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읽어내면 또 의견을 안 읽은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걸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급을 매겨야 되고 그런데 그 등급에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수백 수천 건의 논쟁과 소송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역량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정성평가, 미완의 정성평가를 발표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운동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작업한 걸 결국 발표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달랑 남은 게 결국 세 가지입니다. 법안 발의 건수, 본회의 출석, 상임위 출석. 해놓고 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발표해놓고 나서 진짜 쪽팔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법안 발의 건수, 다 공동 발의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씩 다 계산이 되는데 그 중에 글자 하나 고치고 토시 하나 고쳐도 한 건이고 아예 그동안에 그 전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재정입법도 한 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입법은 법 하나 만드는데 4년씩 5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한 국회의원이 재정입법 한 건을 하기 위해서 4, 5년을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데 이런 식의 정량 평가에서는 딱 한 건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정량 분석은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발표하고 나서 쪽팔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포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그야말로 내용 없는 정치적 주장밖에 안 되겠구나. 지금 경실련이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률 최하위는 안철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뉴시스가 대면적만하게 썼어요. 그럼 안철수 잘라야 되겠네. 과연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쭉 설명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제일 처음 시도했던 의정평가 발표하고 나서도 내가 굉장히 자괴감이 있었다. 쪽팔렸다. 그런데 지금 경실련은 정성 분석, 내용 분석, 올바로 된 의정평가인지 아니면 정말 개근해갖고서 나쁜 법만 계속 만들어지는지는 전혀 구별하지 않고 이 정성 분석은 접근도 하지 않고 그냥 출석률 하나 가지고 최하위는 안철수니까 잘라라. 이런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 다음으로 출석률이 낮은 사람 윤상현이 김태호 잘라라. 이런 대마고구가 어딨냐고. 이런 수준의 의정평가는 제가 이미 30년 전에 했고 그거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포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출석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밀어붙이고 열심히 출석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검찰에다 넘기고 열심히 출석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악법들을 계속 만들어낸 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좌파 국회의원들 출석률 높아요. 출석률 높다는 이유 하나로 다 공천 줘야 됩니까? 국회의원은 정당의 일원입니다. 정당의 목적은 세 가지. 하나는 정권 획득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정권 재창출이죠. 두 번째가 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세 번째,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개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도 든든히 뒷받침하고 또 정권 재창출에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정권 재창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률이 낮은 사람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데는 꼭 필요한 사람인데 본회의 출석률이 낮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른 기준 다 빼놓고 그냥 출석률 하나 가지고 잘라. 공천 주면 안 돼. 이거는 시민단체는 전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단체가 그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해야 국회의원들도 신경 써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할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이지 정당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시민단체의 시선이 정당의 시선으로 기계적으로 바뀌어져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고 그들의 눈높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경실련에 대해서 뭐 비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단체의 역할을 그대로 정당에다 도입해서 오로지 출석률 몇 개 가지고서 이 사람 잘라야 돼. 하위 몇 %야. 라고 언론에 방송하에 보도하는 것. 그로 인해서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안철수나 김태호 같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권 재창출이나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뒷받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 잘라버려요? 이거야말로 선동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당의 눈높이와 시민단체의 눈높이는 다르다. 정당에 가는 길과 시민단체에 가는 길은 다르다. 참고는 하되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실련이 이철규 의원을 집중 공격을 했어요.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 과다 매입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고 대놓고 요구한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은 사실이 다르다라고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공개 정보 활용해 시세 차익 올린 바 없고 부동산 시세 올리는 입법한 사실 없다. 하면서 쭉 설명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하면 이철규 의원이 억울한 처지에 빠졌고 억울한 사정을 제가 짧게라도 전해드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버린 경실련의 저 주장과 발표는 모든 언론을 다 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로 인해 받게 될 심각한 정치적 타격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보상하고 막아줍니까?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하는 시민단체에 입을 틀어박을 생각은 없습니다. 좀 더 책임있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라. 그러나 좀 더 책임있게 하라.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눈높이와 시민단체에 가는 길이 국민의힘, 정당의 눈높이와 정당에 가는 길과 똑같을 수 없다. 그런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참고자료로만 하라. 이런 점에 대한 분명한 원칙적 입장 견지가 있어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갈 수 있고 집권당으로서 정권 재창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지지 확보, 그리고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